틸러슨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주 친밀하게 무언가 속닥이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여기다가 말풍선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비핵화와 압박 계속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강경화 장관이 물론이죠 라고 대북 입장에 대한 같은 입장을 아마 확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북한 지도부가 평창으로 이제 대표단을 보내는 것도 네. 미국과 한국의 어떤 그 이간 정책을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미국을 약간 막아주면서 북한 네.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현재 정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의 바람은 있지만 실제로 지금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북한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한국을 지금 부추기고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틸러슨 장관의 저런 그 단호한 메시지나 또 미국 정부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는 북한 지도부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틸러슨 국무장관이요. 지난 11월에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했을 당시에 그 인근을 지나가던 여객기의 항공기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화성 15형을 목격했다. 이런 말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꺼낸 이유는 뭔가요? 일단 그 상황이 지난해 11월 달입니다. 좀 상당 기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거론한 거. 네. 민항기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요격될 수 있다. 되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콕 집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그 상황은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홍콩으로 가는 여객기가 있습니다. 한 500m 떨어진 곳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관측을 했고요. 그 일대에도 비슷한 크기에서 그 비행을 하고 있던 항공기, 민항기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항로로는 700개 이상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항기에 요격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당신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민항기를 타고 가던 승객과 승무원들이 목격한 화성 15형 이야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그 개발 자체, 네. 도발 자체가 바로 인류 전체의 재앙이기 때문에 네. 인류가 다 힘을 합쳐서 북한을 압박을 하고 비핵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현재 틸러슨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아마도 군대를 파병할 나라들이 현재 밴쿠버에 다 모인 겁니다. 네. 그래서 20개국에 모였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들은 힘들 것이고 아마 29개국에서 일부는 한반도 전쟁에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아하. 현재 틸러슨 장관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틸러슨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주 친밀하게 무언가 속닥이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여기다가 말풍선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비핵화와 압박 계속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강경화 장관이 물론이죠 라고 대북 입장에 대한 같은 입장을 아마 확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북한 지도부가 평창으로 이제 대표단을 보내는 것도 네. 미국과 자, 틸러슨 국무장관이요. 지난 11월에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했을 당시에 그 인근을 지나가던 여객기의 항공기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화성 15형을 목격했다. 이런 말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꺼낸 이유는 뭔가요? 일단 그 상황이 지난해 11월 달입니다. 좀 상당 기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거론한 거. 네. 민항기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요격될 수 있다. 되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콕 집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그 상황은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홍콩으로 가는 여객기가 있습니다. 한 500m 떨어진 곳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관측을 했고요. 그 일대에도 비슷한 크기에서 그 비행을 하고 있던 항공기, 민항기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항로로는 700개 이상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항기에 요격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당신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민항기를 타고 가던 승객과 승무원들이 목격한 화성 15형 이야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체, 네. 도발 자체가 바로 인류 전체의 재앙이기 때문에 네. 인류가 다 힘을 합쳐서 북한을 압박을 하고 비핵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현재 틸러슨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한국의 어떤 그 이관 정책을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미국을 약간 막아주면서 네. 북한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현재 정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의 바람은 있지만 실제로 지금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북한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한국을 지금 부추기고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틸러슨 장관은 저런 그 단호한 메시지나 또 미국 정부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는 북한 지도부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